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임수일주가 을목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에 을목이 있으면은 을목도 일종의 이제 물길이 물이 흘러가는 그런 출구인데 이렇게 이 을목이 물길이 좋기 때문에 임수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의 물길이 너무 좋아서 많은 물을 끌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수생목이 잘 안 됩니다. 전환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잘 끌어내려면 임수의 수량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을목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을목이 힘이 있다는 것은 을목이 금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잘 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은 을목이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을목이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을목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화를 보거나 토를 본다 이겁니다. 을목 입장에서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은 목성화가 되고 토를 보면은 목국토가 되죠. 그러면 을목이 자기 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목적성이 있으면은 부지런히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거나 화토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을목이 근이 없다 그런 데면은 물이 많을 때에 을목의 역할을 하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홍수가 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수가 을목을 이제 기르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물을 끌어내는 출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목을 키우는 그런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수량이 많으면 을목이 또 물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수초래면 또 모를까. 수초래면은 수와 동류합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을목이 이제 부목이 되죠. 물이 많아갖고 을목이 떠버립니다. 이렇게 부목이 된다. 그래서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은 이제 우리가 교육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 목은 교육인데 을목이 이제 힘이 약하면 개운법으로는 이런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개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목의 힘이 강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해외로 가서 물이 많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가서 물을 퍼내야 하거나 해외로 가게 되면은 물을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을목이 간목을 보아서 간목에 의지해서, 간목은 물을 갖다가 끌어내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간목을 보아갖고 을목이 이제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요런 이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을목은 이제 작은 교육이고 실내 장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을목은 교육이라도 작은 교육. 작은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학원, 그렇지 않으면 중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선생, 이런 것을 작은 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장식이라든가 인테리어 목수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좋습니다. 목을 쓸 때. 을목이 이제 화를 봐야 참 좋습니다. 을목은. 그래야지 을목이 생기가 납니다. 그래야지 또 물을 잘 소화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을목이 화를 보면은 예술적 재능이나 혹은 손재주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임수와 이렇게 을목 관계는 에너지가, 임수와 이렇게 을목 관계는 에너지가 뭐냐면은 임수에 있습니다. 임수에. 그래서 임수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힘을 얻지 못하면 임수에 끌려갑니다. 임수에.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건데, 임수가 강하면은 을목의 역할을 못하고, 을목이 약해서
도리어 임수에 끌려가게 돼갖고 을목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을목은 상관인데도 목에 힘이 없으면 상관의 능력을 발휘 못하게 되죠. 큰 물을 끌어내서 목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며 이럴 때는 이제 꾸준히 오랜 세월을 거쳐 참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여야만이 늦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수와 을목이 또 이제 조화가 잘 되면은 우리가 옥자마라든가 연꽃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조화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사주처럼 겨울에 태어난 이제 을목이라고 그런다면은 또 매화로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 데서 을목이 성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매화로도 물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을목은 또 뭐냐면 철새로 비유하기 때문에 철새로 비유하기 때문에 겨울생이면 특히 이제 철새가 이동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을목이 이제 식상이면 자식이 유학을 가거나 유학원 계통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묘, 을축, 임신, 신해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여자 사주거든요.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난 임수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을묘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해묘목국하고 여기에 축묘 사이에 임목이 있고, 그래갖고 겨울에 태어났지만서도 그래도 을목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겨울의 매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이제 금수 기운이 강하고 화가 없죠. 화가 없고 또 토가 월지를 갖고 있지만 토가 약합니다. 이게 토가. 이것이 이제 이 사주의 중요한 관건인데, 이 사주는 겨울에 출생했어도 이렇게 이제 목 기운이 의외로 강하기 때문에 봄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겨울이라도 일찍이 봄이 오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마인드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목을 또 키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목을 키우는 사주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종사하는 선생으로서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사주에서 문제점은 이제 관이 약하고 화가 부족한 게, 화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관이 약한 사람은 남편 떡이 없던지, 고차라면 남편하고 인연이 약해지던지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요런 경우에 이제 만일 이렇게 관이 약하다든가 이럴 때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이거나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을 조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의 남편은 뭐냐면 약사를 만났어요. 약사. 왜? 뭐냐면 이 축토가 뭐예요? 탕화살이죠. 탕화살은 화기를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인을 공엽하고 있죠. 탕화를. 그러니까 화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 사주는 재가 없죠. 화가 없고 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탕화라는 것은 뭐예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위험물 취급. 그래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면은 화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다행히 약사를 만났습니다. 전문가를. 약사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런 직종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남자를 이제 만난 거죠. 그리고 화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가 없어서
이게 무죄 사주들은 뭐냐면은 특별한 거 빼놓고는 무죄 사주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 관리가 잘 안 되고 돈에 대해서의 계산 개념이 좀 약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무죄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돈 관리를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자꾸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훨씬 좋습니다. 이런 사주는 이제 관이 약하고 이렇게 식상이 이제 신왕하고 식상이 왕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수생목으로 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이 잘 흘러갖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활동을 이제 좋아하게 이제 되죠. 그래 이제 무지 눈에 흘러가는 물을 좀 막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물이 멈출 때 여자는 대개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안정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지방 중소도시에서 약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사운부터 남편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사는 임수를 맡기가 좀 부족하고 사도 사유축을 해갖고 이렇게 술을 맡기가 좀 벅차지 않습니까? 제방하기가. 그래서 기사운부터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이 이제 물이 이렇게 무자가 이제 이렇게 재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운으로 사오미로 이렇게 재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냐면은 돈 벌려고 이제 움직인다. 근데 이제 토를 달고 오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을류년에 이제 이렇게 상관이 인성을 달고 옵니다. 상관이 인성을 달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상관을 이제 쓰는 사주인데, 상관이 인성을 달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상관은 이제 자기 육친으로 보면 자기 이제 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을 달고 갖고서 뭐냐면 금국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물이 이제 흘러가는 그 출구를 막은 겁니다. 결국은 딸이 금국목을 해갖고. 그래서 말로써 유급은 말이니까 말로써 구설을 이제 일으켰어요. 왜 어떻게 일으켰냐면은 딸이 그 학교 비리를 청와대에다 투서해갖고 이제 구설수가 많았죠. 그래서 견디질 못하고 이제 딸하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사원 말에 귀국해갖고 학원에 이제 부원장으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갖고 경호원에 재운이 들어올 때 이제 자기가 학원을 차렸죠. 그때 이제 뭐 공부의 신 뭐 송림학원이라고, 이 송림학원은 아주 학원 이름을 잘 졌죠. 이렇게 소나무 송자에다가 숲을 임자니까는 이 사람은 목을 쓰는 사주니까는 송림학원을 잘 썼죠. 그래 그러고 또 이렇게 재운이 들어오니까는, 그리고 목이 활을 보니까 을목이 꽃을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욕심이 나갖고 그 유력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계사년에 동업을 하자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팔자가 재가 없지만서도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사년에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고 또 산은 뭐예요? 사유축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도리어 동업자한테 이제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학원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갔고 학원을 포기하고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사주에 이제 목이 이렇게 유력하니까는 이런 사람은 인정도 많고 또 화가 없으니까는 글 쓰는 것도 이제 좋아하고 또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주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